혹시 벡터 들어본 적 있어요? 벡터? 언제? 벡터면? 벡터면은 알아? 언제? 벡터면요? 응. 있는데. 아니 나도 몰라. 하여튼 본 거 같아.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분필 3개 개수 3개 그 다음에 뭐 48kg 몸무게죠. 몸무게 질량이라고 합니다. 개수 몇 개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속도와 속력이 있죠. 얘는 뭐고 이런 건 뭐야. 그 다음에 힘.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야. 가속도. 얘는 뭐가 있어요? 속도가 뭐야, 속도? 지금 이게 이제 나온 근원지가 수학으로 좀 계산하기가 좀 그래. 수학은 아니고 그래서 기호적인 표현을 뭔가 만든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봐. 물이 흘러. 근데 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강을 건너려고 해. 근데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가고 있냐면 약 4, 속력이 4m/s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쪽 강을 건너요. 근데 물의 흐름은 이쪽 방향으로 얼마 흐르냐면 3m/s를 흘러요. 방향이 다르죠. 그죠? 얘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3개. 킬로그램. 방향이 없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속력은 빠르게 그냥 정도예요. 이걸 스칼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벡터라고 해요. 그럼 실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화살표 표현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서. 그러면 강물은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이렇게 흘러요. 여기도 이렇게 흐르는 건 동일하겠죠. 그죠? 그럼 실제 여기서 출발하면 결과는 어디가 있을까요? 결과는 이렇게 가요. 도착은 여기로 해요. 그리고 이 속력은 얼마냐면 5m/s예요. 원래 나는 출발은 4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m로 가. 이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칼라는 방향성이 없어요. 이거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점에서부터 이 점으로 이만큼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점까지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때 요 점을 특별히 점이니까 꼭지점 A, 꼭지점 B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이런 형태를 벡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할 때 A에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표현 방법이야. 위에다가 반직선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분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근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놈은 요 정도 갈 수도 있고 요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 하면 벡터를 크기로도 표현합니다. 크기 표현할 때는 절대값을 써요. 이걸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번 쓰기 어려울 때는 요 놈을 이런 식으로도 써요. 소문자를 써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반직선을 표현을 해요. 읽을 때는 A 벡터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요거는 AB 벡터. 그때 요 꼭지점을 뭐냐면 시작하는 거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종점이라고 불러요. 종점. 결국 그러면 점과 점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동을 했느냐. 그러면 자, 요 벡터를 만들었어요. 우리 로고 만들었잖아. 로고 만들어서 뭐 했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죠.
그럼 벡터에 뭘 계산하면 돼요?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벡터의 곱셈, 벡터의 나눗셈을 합니다. 근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눗셈 하기는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벡터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할 때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을 해요. 시점과 종점으로. 그래서 얘를 읽을 때 AB 벡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AB 벡터, AB 벡터. 왜? 시점과 종점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B에서 출발해서 A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벡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뭐냐면 BA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BA 벡터, BA 벡터.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중간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거 있어요. A에서 출발해서 A에서 끝났어요. 이걸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없어서 0벡터예요. 0벡터예요. 다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우리는 이거를 0벡터. 그러면 요거는 이 방향성의 반대니까 이거는 BA 벡터잖아. 원래 내가 AB 벡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적어서 이걸 이렇게 적어줘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AB의 역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역벡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벡터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물리 시간에 조금 배운 게 있을 거기하고 내용은 약간 좀 상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힘이야, 힘. 자, 힘의 작용을 한번 볼게요. 요거 물리 시간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벡터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이 방향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이쪽으로 주면 여기도 힘이 작용해요? 안 해요? 안 하는가요? 하는가요?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힘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힘이 작용 안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가 다 같은 힘으로 얘를 받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약속이야 이게 일종의. 이쪽에 내가 힘으로 얘를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내가 짚고 있어도 이 방향성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야?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는 이거와 시작과 보는 방향 어디서부터 출발은 했지만 요 힘은 같은 힘이에요? 다른 힘이에요? 만약 힘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얘가 힘이 지금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이쪽이 강하면 올라가겠죠. 약하면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뭐예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얘기한 거를 얘를 AB 벡터인데 얘를 어느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방향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단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 벡터와 이 벡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벡터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뭐예요? 점이동을 해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AB 벡터와 CD 벡터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같을 조건이에요. 3등 조건이에요. 벡터의 3등이라고 합니다. 이해 됐어요? 됐죠?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쪽에 이런 것도 있고 방향성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크기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단위 벡터를 만듭니다. 요거를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AB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D 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AD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 벡터. 책 한번 봐요. 그래도 책을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벡터 크기와 방향 밑줄 쳐요. 방향이 함께 갖느냐. 이건 도형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속도, 힘, 가속도 이런 거를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벡터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이거를 공간을 해석하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지금 평면 위에서
평면 위에 이 벡터를 가지고 공간 좌표를 해석을 해요. 원래가. 그렇지만 그거를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평면 위에 이렇게 하면 직선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이 직선 방정식 구할 수 있죠. y절편, x절편을 주면 그러면 공간상에도 뭐가 있어요? 축 하나를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세웁니다. 요게 x축, 요게 y축, 요게 z축. 기존에 있던 x축, y축 이거를 이걸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이걸 x축, y축, z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건 x니까 이건 헷갈리지 않게 이쪽에다 적을게요. 그럼 이 공간상에도 이런 선 하나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평면 위에 내가 좌표축을 잡아서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직선방정식을 만들었다면 공간상에도 축을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거 z축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선 하나가 지나가죠? 지금 선이 움직이지 않아요. 흔들어서 그렇지. 그럼 이 뭐야? 공간상에 직선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요, 여러분. 기껏 다루는 게 원래 평면도 있거든요. 평면 방정식이 존재해요. 평면도 안 배워요. 그냥 간단한 구 정도만 배우고 끝내요. 예전에는 공간 벡터도 배웠거든요. 이걸 해석하는데 이 벡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선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원도 나타내거나 평면도 나타내는 방정식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쓰려고 하는 거야. 그 벡터는 뭐라고 하냐면 시점과 종점을 갖는 이런 형태를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점과 점을 이동시킨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벡터 AB 표현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방향이 점 A에서 점 B로 향하고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은 벡터를 벡터 AB 또는 AB 벡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표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AB 벡터로 표시하는 거 있었죠? 소문자로도 많이 씁니다. 네, 자주 쓰니까. 그 다음에 벡터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속도라고 했는데 그리고 벡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개 48g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5m/s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10m/s로 쭉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를 방향성을 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이 친구가 5m로 갈 수도 있고 10m로 갈 수도 있고 15m도 갈 수도 있겠죠. 그거의 가장 기본 단위를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각 방향의 단위 벡터는 기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해요. 3번. 그 다음에 0벡터는 만들어낸 거예요. 0벡터.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가 방향도 각각 같고 크기도 같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벡터는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표현법이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를 표현을 해서 만들어낸 거라니까.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해석하려고 수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나왔죠? 벡터의 상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요 벡터와 요게 A점, 요게 B점이에요. 이쪽 벡터가 요게 C점, 크기도 방향도 같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AB 벡터는 바로 CD 벡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평행 이동하면 일치한다. 이거 정해놔요. 평행하면 같은 거야. 평행하고 일치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같은 벡터야. 아주 중요해. 문제 풀이에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요. 강을 건너요. 여기 봐. A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C지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벡터는 뭐예요? C점이 A고 종점이 B인 AB 벡터죠. 이 벡터는요. 이렇게 이동이 됐잖아요. B에서 보면. 그러면 벡터가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 벡터를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BC 벡터가 있죠? 시점이 B, 종점이 C. 그랬더니 결국 뭐가 됐어요? 이거의 합은 A에서 C로 간 거로 바뀐 거죠. 그죠? 이게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걸. 이걸 뭐라고 그래? 벡터의 덧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게 이렇게 무슨 형을 이루어요? 삼각형을 이루죠. 그래서 이걸 삼각 법칙. 거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평행사변 법칙하고 그 말이 없네.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서 B에서 C로 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약간 변화를 주면 이렇게 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AC 벡터는 어떻게 돼요?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벡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그럼 특징이 뭐냐면 꼬리와 머리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 벡터가 이렇게 갔어요. 이걸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벡터의 합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더하기 CD 벡터 더하기 DE 벡터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AC 벡터죠? 요거하고 요거 C가 연결됐죠? 이거 시작과 종점, 시작과 시점, 종점이 같죠?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AD 벡터죠? 요거와 요거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AE 벡터라고 얘기해요. 연결이 되면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게. 여기가 시점이 A야. A인데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여기가 B. 이쪽이 이렇게 해서 C. C에서 다시 이렇게 D. D에서 다시 E. 그러면 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이 됐죠. 여기서 이쪽으로 봤어요. 이쪽으로 봤어요. 이쪽이니까 최종적으로 이 벡터는 이걸 뜻해요. 이걸 벡터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벡터의 덧셈이 벡터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요거 뭐로 가도 뭐로만 가면 돼. 서울만 가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 시점과 종점, 시점과 종점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이해 가나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때 물론 여기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겹쳐요. 근데 이쪽 방향의 끝까지 간 벡터와 이쪽 방향의 끝까지 가는 벡터의 합은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됐니? 자, 그런데 삼각형 법칙을 써도 되지만 자, 이 벡터가 A 벡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게 B 벡터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벡터를 C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다시 한번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C 벡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평행 이동하면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요걸 지우면 요 두 벡터의 합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뭐 있냐면 혹시 가래 삽이라는 거 알아? 삽? 몰라? 군대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여기에 고리를 달아요. 그리고 줄을 잡아요. 그리고 뒤에서 삽을 이렇게 푸고 이 사람이 잡으면 흙이 어디로 가요? 이 흙을 퍼서 보면 이렇게 나가는 거 알아요?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해본 거 어디에 나오나? 진짜 안 해봤냐 이거? 가래 삽이라고 이렇게 푸고 양쪽에서 잡고 당겨. 그래? 그럼 이거 말고. 자, 여기가 물이야. 근데 여기 배가 이렇게 있어요. 줄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당기면 배는 어디로 가요? 양쪽에서 잡고 당기면 가운데로 가잖아요. 이게 벡터예요. 벡터의 합. 얘가 둘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하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이 방향으로.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안 해봤어?
근데 그 느낌은 알겠냐? 아니 이게 물인데 배가 여기 있다니까? 근데 줄을 여기서 잡아 당기고 여기서 잡아 당기면 배는 어디로 가? 일로 가? 아니면 절로 가? 요 가운데로 가잖아요. 요 합으로 이동해요. 요 합으로. 이때 이게 평행사변의 법칙이에요. 벡터의 합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고 이게 C 벡터인데 새로운 D 벡터를 두면 차이점이 좀 하나 생겨요. 일단 AC 벡터는 표현법이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행이 나오면 이 두 벡터는 같다고 그랬죠. 맞아요?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거를 벡터라고 표현한대. 그러면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작용이라고 얘기해. 속력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합은 어디로 나와요?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AC 벡터는 요거는 규칙이 이렇게 있지만 A, B 벡터 더하기 A, D 벡터 여긴 연관성이 없어요. 요런 건 연관성이 없어요. 이해돼요?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두 벡터를 뭐 할 수 있냐면 분할할 수 있어요. 벡터의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두 개의 벡터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도 요 AC 벡터를 AB 벡터와 A에서 분할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왜 이걸 넣냐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옮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둬요. 그럼 어떤 벡터 A가 존재합니다. A 벡터. 그럼 여기가 이 벡터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분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 벡터로 분할이 되고 요 벡터로 분할이 가능하겠죠. 그때 요거를 X축에 이용하니까 X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벡터의 분할이에요. 이 벡터를 X 성분과 Y 성분으로 성질이 다른 성분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의 벡터의 분리예요. 그때 써먹을 거야. 지금은 우린 합성만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삼각형의 법칙은 여기서 만들었어요.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하면 AC 벡터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졸지 말고. 아,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건데. 다시 한번 삼각형의 법칙하고 뭐 있어? 평행사변형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 이 벡터는 평행을 그어서 두 벡터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안 가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벡터를 계산하려면 AC 벡터를 지금 AB 벡터와 AD 벡터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하나의 벡터를 몇 개의 벡터로 나눠서 쓸 수 있냐? 두 개의 벡터로 나눠 쓸 수 있다고. 또 이것도 나눌 수 있겠죠.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이거 벡터 하나짜리를 몇 개로 나타내서 벡터 두 개짜리로 표현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왜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하면 다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바꿔놓으면 좌표 평면에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좌표에 있는 공간 벡터도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를 표현할 때 어디다 표현이 가능해? 좌표 평면과 공간 좌표 평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벡터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벡터의 분할로도 나타낼 수 있고 두 벡터를 분할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단위 벡터가 왜 필요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좌표 평면에 옮길 거야. 모든 시점을 O로 놓고 여기 방향을 A로 이렇게 놨을 때 이 크기가 좌표 평면이니까 뭐로 쓸 수 있어요? 3,4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얘를 점으로. 좌표 평면이라면 그러면 이쪽에 여기가 크기가 얼마예요? 3이죠. 그때 요거를 이원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X 벡터의 단위 성분을 그 다음에 요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투 벡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3, 2원 벡터 플러스 4, 2, 2 벡터로 표현해. 그러니까 벡터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벡터의 분할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3,4예요 이게.
그래서 얘기했잖아. 벡터를 뭘로 지금 해석하려고 그래? 벡터를 가지고 평면이나 공간 좌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이게. 알아들어? 자,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하면 돼? 꼬리 물기가 있고 분할이 있어요. 평행 이동에서 평행 사변형법. 그 50페이지에 1번 벡터의 텃세 A 벡터, B 벡터. 요거 첫 번째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꼬리 물기야, 꼬리 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평행 사변형 법칙이야. 평행 사변형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벡터에 뺄 셈도 있겠죠. 자, 주목. 자,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A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 표현 방법이 뭐야? AB 벡터.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고. 거기에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있대요. 보통 단위 2원 벡터, 뭐 2초 벡터. 방향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면 그러면 실제 평면은 방향이 몇 군데 있어? X축, Y축 2개 있고 공간은 3개 있어요. X축, Y축, Z축 하나 더 세워요. 이 공간을 세우려면 평면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단위 벡터를 만들어야 뭔가 표현법이 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합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A에서 B점을 가고 이렇게 C점을 가면 이 벡터는 무슨 벡터? AC 벡터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AB 벡터에다가 BC 벡터를 더하면 이게 AC 벡터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벡터의 뺄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넘길까요? 즉 요거를 A 벡터로 표현하고요. 요걸 B 벡터로 표현하고 요걸 X 벡터로 표현해볼게요. C 벡터도 좋아요. 그러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면 C 벡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벡터의 뺄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자,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역 벡터를 더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벡터예요. 0벡터에다가 B 벡터를 더하면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죠. 다시 써주면 BC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 이해되나요? 쫄지마. 근데 요게 BC 벡터인데요. 지금 요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O라는 걸 둘 수도 있죠. 자, 그러면 OB 벡터도 있고 OC 벡터도 있어요. 요거 한번 표현 좀 다시 해볼게요.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OC 벡터는 OB 벡터 플러스 BC 벡터는 OC 벡터죠. 맞아요? 그래서 BC 벡터는 어떻게 돼?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죠. 돼요? 또 다른 점, P점을 둘게요. P점에서 이 벡터와 이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자, 불러봐요. PB 벡터 플러스 BC 벡터는 요거는 PC 벡터예요. 그럼 여기서 BC 벡터는 누구예요? BC 벡터는 PC 벡터에다가 PB 벡터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결론입니다. 자, BC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가 있고요.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도 있고요.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도 존재해요. 다 된다는 얘기야. 요것만 하니까. 이 B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돼? 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거 더도 되나요? DC 벡터 빼기 DB 벡터. 이것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시점의 위치가 바뀌어도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요게 AC 벡터, AB 벡터,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PC 벡터 마이너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C 벡터를 새로운 시점 뭐로 둘까? 뭐 F? 그럼 뭐부터 쓸 거야? FC 벡터에서 뭐라고? F B 벡터를 빼주면 답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점에서 얘를 보는 거를 이 방향을 보는 거야. 위치를 바꾸어도 동일한 위치가 아니어도 벡터의 뺄셈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 이해돼요? 안 돼요? 다 같은 거예요. A에서 B 벡터, 이게 AB 벡터야. AB 벡터. A점에서 B점으로 바라본 벡터. 얘를 다른 벡터로 표현할 때 O, B 벡터 마이너스 O, A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아, 나는 D로 할래. 그럼 DB 벡터 마이너스 DC 벡터, DA 벡터. 그럼 요게 시점이고 요게 종점이 되네. 그얘 쓸 때 어떻게 써요? 종시 이렇게 써요. 요건 바뀔 수 있어요. AB 벡터 A 벡터 이건 A로 해본 거죠. 이것도 되겠죠. 이거 0벡터니까 AB 벡터 맞죠? 이거 B 벡터로 표현해 볼까요? 시장을 BB 벡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B A 벡터 이렇게 되죠. 이거의 역 벡터니까 이거는 0벡터, 이거 역 벡터니까 결국 AB 벡터 맞아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때 쓰는 방법이 요게 C, 종이죠. 그럼 종 C로 쓰면 돼요. 종 마이너스 C로. 다시 한번 연습. AC 벡터를 다른 걸로 표현해봐. 즉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해봐. 그래요. 주로 많이 쓰는 게 5입니다. 5로 표현하면 누구부터 나와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돼요? 만약에 P로 쓰면 PC 벡터 마이너스 PA 벡터로 표현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자, 벡터의 뺄셈. 예, 그거를 지금 맨 밑에 있습니다. 벡터의 뺄셈. 자, A 벡터를 AB, B 벡터를 AC라고 할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그 순서를 더 바꿔놓으시면 돼요. CB 벡터는 어떻게 썼냐? 이렇게 보면 CB. CB 벡터를 뭐로 표현했어? AB, AC. 거꾸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쓰고 요거 써주시면 돼요.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이해됩니까? 더 연습해볼까요? AD 벡터를 P로 썼어요. P, C점을 P로 불러. PD 벡터 빼기 PA 벡터. 한 번 더 연습. 네, CA 벡터를 O로 표현해보세요. OA 벡터 마이너스 OC.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CB 벡터를 P로 표현해보세요. PD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 오케이? 얘 옮겨볼까? PC 벡터 플러스 CB 벡터는 뭐야? PB 벡터 맞죠? 이걸 이쪽으로 옮긴 것처럼 된 거죠. 0벡터 때문에. 이해 됩니까? 오늘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벡터의 크기. 그건 다 알아. 벡터 표현한 방법 알아. 벡터의 덧셈, 꼬리 물기, 평행 사변형 알아. 뺄셈이 잘 안 돼요. 뺄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면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평행 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나 B 벡터 더하기 A 벡터는 같은 거죠. 한번 해볼게요. 요게 A 벡터 벡터 표현도 요 화살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게 B 벡터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C 벡터예요.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C 벡터.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로도 표현해 볼게요. 얘가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평행이동한 벡터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B 벡터예요. 그
그럼 이 벡터에다 이 벡터 더하면 이게 되니까 이건 B 벡터 먼저 하나, C 벡터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요? 그럼 바꿔서 해볼까요? 이쪽이 A 벡터죠? 자, 이렇게 가면 A 더하기 B 벡터야. 이쪽으로 하면 B 더하기 A 벡터. 교환법칙 성립해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A 벡터야. 이게 B 벡터, 이게 C 벡터. 요거를 P 벡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 P 벡터. 요거까지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얘를 먼저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이 벡터를 뜻해요. 노란 거. 그러면 요거에다가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더한 거나. 아니야. 나는 요걸 할래.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 P 벡터인데 요걸 먼저 하래. 먼저는 가르치는 거잖아. 그래도 성립해야 안 해요? 이거에다가 요게 뭐야? B 벡터 더하기 C 벡터죠? 그럼 얘하고 얘 더하면 P 벡터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해요. 아시겠죠? 자, 요거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차 벡터는 시점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종씨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림상에서 이제 볼게요. 요게 X 벡터고 요렇게 요게 A 벡터가 있어요. 이쪽에 B 벡터가 있어요. 그럼 X 벡터는 어떻게 써? 그럼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인데 요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A 벡터에다가 뭐 벡터를 더하면 A 벡터 더하기 X 벡터는 무슨 벡터야? B 벡터. 맞죠? 이렇게 간 거 이렇게 갔으니까 B 벡터 맞죠? 직접 간 거니까. 그러면 X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속 동시가 되는 거야. 지금 X 벡터를 표현하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잖아. 끝나는 지점, 시작과 끝나는 지점. 그럼 X 벡터를 표현할 때 끝나는 거에서 이것만큼을 빼줍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뭐냐면 이게 내가 여기에 서 있을 때 끝을 보고 여기를 보는 거야. 항상 멀리 보고 가까이 오는 게 그 벡터의 크기야. 그게 벡터고. 이해돼? 다시 X 벡터는 어떻게 한다고? B 벡터에서 A 벡터를 빼준 거야. 이해 가? 가 안 가? 가죠? 다시 한번. 자, BC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시점을 O로 표현하면 OC 벡터. 그 다음 빼기 OB 벡터. P로 하면 PC 벡터 빼기 PB 벡터. 시점을 A로 보면 AC 벡터 빼기 A B 벡터야. 이게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시점을 O로 뒀어요. 그럼 OC 벡터 빼기 OB 벡터. 맞죠? 시점을 P로 뒀어요. 그럼 뭐야? PC 벡터 빼기 PB 벡터. 시점을 A로 뒀어요. 그럼 AC 벡터 빼기 PB, AB 벡터. 이해 돼요? 안 돼요? 벡터 표현이야 그냥. 어? 자, 그러면 A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하면 얘는 뭘까요? 이렇게. 자, 시점을 A로 두고 종점을 B로 뒀어요. 이게 A 벡터야. 근데 거기다가 또 A 벡터를 더해줘요. 거기다 또 A 벡터를 더해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하면 벡터의 실수배라고 해요. 벡터의 실수배예요. 그리고 3A 벡터를 3A 벡터를 요거를 두 번 더 더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더했으면 요거는 6A 벡터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맞죠? 여기서 해도 돼요. 더 하나 늘려서. 근데 이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런 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6A 벡터니까 요거끼리는 곱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3A 벡터인데 이걸 다시 이만큼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3A 벡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6배의 A 벡터로 써도 되죠. 이게 벡터의 실수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벡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요 점을 뜻해요. 나타내는 점이 여기서 여기까지면 요 점을 뜻해요. 여기서 여기는 여기까지의 점을 의미해요. 벡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점을 의미해요.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그럼 여기까지 이걸 쭉 나타내면 지금 요 새로운 벡터를 B벡터라고 하고 A벡터에 K배라고 둘 수 있죠. K배 그렇게 둘 수 있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자, 여기서 K가 0에서 1까지면 K가 0일 때는 0벡터예요. 0배를 했으니까 K가 1이면 요까지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K가 존재하니까 2분의 1 땐 여기 점 4분의 3일 땐 여기 4분의 1 때 여기 3분의 1 땐 여기 그럼 이거 계속 나타나요. 이거 뭐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요 벡터는 뭘 뜻해요? 바로 요 AB의 선분의 길이에요. AB의 선분을 뜻해요. K가 만약에 1보다 커요.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에 나타나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반직선이죠. 여기는 K가 1보다 클 때고 요 사이는 0과 K는 1 사이일 때가 되죠. K가 음수일 때 반대 방향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K가 여기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K가 0과 1일 때는 선분이고 K가 아무 말이죠 실수배면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이 나타나요. 그럼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무수히 많은 점이 연결된 거 뭐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직선이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 여러분 직선 표현법 하면 이거 쓸 수 있어요. 요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벡터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을 나타내는 방향성이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형태를 벡터라고 얘기해. 결국 이 두 점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를 표현하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점이 나타났으니까 무슨 선? 직선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너무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좀 내려주는 거다. 점이라는 거를 벡터로 표현한 것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점을 놓고 시점과 종점을 놓고 요거를 벡터로 표현한 거죠. 이거 A 벡터라고 하고 보는 방향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멀리 떨어지고 가까운 방향이 그걸 크기로 나타내면 선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실수배를 하면 이 벡터에 실수배를 했어요. 그럼 새로운 벡터가 될 텐데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해요? 무수히 많은 점을 표현하니까 얘는 직선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실수배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결합법칙,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벡터에다가 3A 벡터에다가 4A 벡터를 더하면 얘는 얼마야? 7A 벡터죠. 그럼 이걸 중간에 써보면 3 더하기 4의 A 벡터니까 요 분배는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은 적용이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다음 시점과 종점을 각각 얘기해라. 247번. 시점이 뭐야? 점 C. 종점은? 점 O. 종점은? 점 C. 248번. 시점 B. 종점 A. 249번. 자, 시점이 어디서? 지금 직사각형을 줬어요. 직사각형. A, B, C들을 줬는데 지금 BC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BC 벡터의 크기. 아직은 좀 낮은데 많이 보는 게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저요. 뭐 루트도 비슷했고 로그도 비슷했죠. 249번.
점이 A, B, C, D가 있어요. 요 길이는 4야. 요 길이는 6이야. 자, 문제에서 BC 벡터니까 이 크기 물어봤죠? 크기 얼마야? BC 벡터의 크기. 그걸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얘 크기 얼마? 6. 그 다음에 AC 벡터. 얘 크기. A에서 C에서 끝났어요. 요 벡터 크기는 얼마야? 이게 직사니까 직각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되죠. 여기가 얼마예요? 2루트 13이죠. 그러면 얘는 2루트 13이죠. 2로 나누면 여기 2로 나누면 3이니까 혹시 피타고라스 할 때 두 분께서는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야. 여기 얼마야? 태영이 얼마? 20, 40 크기 얼마야? 직각일 때 400 더하기 1600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닮은 비 쓰나요? 닮은 비 쓰시는 게 좋아요. 몇 단에 있어요? 20단에 있죠? 여기 1, 여기 2니까 루트 5 이렇게 되면 돼.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4고 여기 6일 때 여기 얼마야? 그러면 이렇게 써요. 3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50. 이거 틀려요. 이거 인정 안 해줘요. 이 단에 있어요. 이렇게 먼저 탈몸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얼마야? 4 더하기 3이니까 루트 1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6이고 8이야. 여기 얼마야? 아는 답 쓸 거예요. 얼마? 6, 8, 10이잖아. 근데 이게 2단에 있어요. 3이고 여기가 4죠? 그럼 답은 5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외우라고 했어.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16이야. 여기가 30이야. 여기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900에다가 16, 256 더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몇 단에 있어요? 2단에 있죠? 2단. 그럼 2로 나누면 여기 15고 2로 나누면 여기 8이니까 8, 15, 17, 34야. 어? 이거 계산하는 거, 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요것도 있어요. 3하고 6. 요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36 더하기 9 루트 45? 안 돼요. 3 루트 5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3을 먼저 쓰시고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여기 얼마? 이렇게 알았지? 피타고라스 외워. 1번 3, 4, 5, 2번 5, 6번 3번 85, 17 암기하셔야 돼요. 자, 250번 방향이 같은 벡터. 그러면 위에 거부터 하십니다. D 벡터와 방향이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뭘 보고 알아요? 기울기 보고 합니다. D 벡터와 같은 거 어디 있어요? F죠? 아래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 F도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 얘하고 또 C하고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G하고 같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 F는 했고 B하고 누가 같아요? H가 방향이 같죠. 왜요? 가로 얼마예요? 3칸, 세로 3칸, 가로 2칸, 세로 2칸.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B하고 H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방향이 같은 건 D하고 D 벡터와 F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와 H 벡터. 2칸, 2칸, 3칸, 3칸. 이해되십니까? 기울기 개념을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 같은 벡터 누구야? D 벡터와 F 벡터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누구랑 누구? 일단 C 벡터와 E 벡터 보여요? 가로 셋, 세로 하나. 가로 셋, 세로 하나. 맞죠? 그 다음에 A 벡터와 누구? C 벡터. 가로 하나, 세로 둘. 가로 하나, 세로 둘. 방향이 반대. 자, 그 다음에 253번 정육각형 안에서의 구조를 물어봅니다. 자, 요게 요렇게 줬어요. BO 벡터, 그 다음에 OA 벡터. 요 크기는 3이에요. 자, CF 벡터 물어봤어요. 요거 요렇게 됩니다. 일단 크기는 얼마예요? 정육각형이니까 요게 3이죠. CF 벡터의 크기는 얼마? 6. 그 다음에 OA 벡터와 같은 거, 이거와 같은 거.
뭐 하면 같다 그랬어? 평행 이동하면 같다 그랬지? 그럼 같은 건 누구야? 요거 같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몇 개 있어요? 12벡터, 그 다음 어떤 거? D5 벡터, 그 다음에 어떤 거? F 벡터죠. 이렇게. 그래서 3개. 요 벡터 같은 거 이거. 방향이 같으면 크기도 같고. B5 벡터 크기가 방향이 반대인 거. 자, 다시 한번 이 벡터와 크기는 방향이 반대야. 그럼 요거 돼요.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있는 겁니다. 역벡터도 있어요. 그래서 DC 벡터, 그 다음에 E5 벡터, 그 다음에 FA 벡터, 마지막으로 OB 벡터도 있죠. BO 벡터와 방향이 반대인 거. 자, 256번. 지금 요렇게 있는 벡터가 있고요. 요게 A 벡터. 그 다음에 세 칸이니까 두 칸, 세 칸. 요렇게 있는 벡터의 B 벡터. 그때 A 더하기 B 벡터를 표현하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그대로 옮겨요. 그럼 몇 칸 갔어요? 여기에 3칸 갔다가 한 칸 내려왔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거.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은 그 오는 종이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위에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A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가 두 칸, 세 칸. 네, 두 칸, 세 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의 합을 구하래요. 요게 B 벡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평행 이동 시키라며. 그럼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서 바로 요 벡터로 표현하면 되죠. 자, 3번. 눈치 채셔야 돼요. 지금 좌표평면에 옮기고 있는 과정이야. 나중에 모르면 안 돼요. 요게 한 칸에 세 칸 요렇게 돼 있어요. 요 벡터.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에 6칸. 두 칸이죠. 두 칸에 6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 벡터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일치시키면 돼요. 일치시키면 여기서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서 가는 게 낫겠죠? 그럼 이렇게 갔으니까 실제 나타낸 벡터는 200가죠. 자, 1번 벡터의 뺄셈.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잊었어요. 금세. 요게 A 벡터, 요게 P 벡터. 요렇게 됐어요. 요게 X 벡터. C 종이에요. 종시로 쓴다고 그랬어요. X 벡터는 뭐라고 써요? B 벡터 빼기 A 벡터. B 벡터 빼기 A 벡터.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게. 이게 방법이 좀 봐봐. 여기가 시점이죠? 여기서 출발하니까 얘를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게 뭐야? 마이너스 A 벡터. 에다가 B 벡터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종시.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두 칸에 세 칸. 그 말을 잘 들어요. 두 칸에 세 칸. 두 칸에 그러니까 얘가 A 벡터예요. B 벡터는 둘에 5칸에 한 칸입니다. 5칸에 한 칸. 그럼 이렇게 돼요.
이 벡터가 B 벡터예요. 문제는 A 벡터 빼기 B 벡터죠.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A 벡터에서 누굴 뺀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화살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서 얘 뺀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요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어떻게 얘 뒤집어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무슨 벡터야?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B 벡터죠? 거기다 A 더하면 얘 나오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셔야 돼요. 종시. 다시 한번 종시. 2번. 그게 4칸에 1칸입니다. 4칸에 1칸이니까 이렇게 있는 벡터예요. 요게 A 벡터. B 벡터는 5칸에 3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5칸에 3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요게 B 벡터.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요. 시점을. 그럼 얘를 옮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칸에 3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A 벡터. 왜? 평행 이동하면 그 벡터는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A 벡터 빼기 B 벡터니까 이렇게 돼요. 요게 답입니다. 요게 A 벡터 빼기 B 벡터. 자, 그러면 여기 지웠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시점을 옮길 수 있다면 평행 이동 다 같잖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거야? 원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방향을 나타내주고 그 크기를 나타내주니까 어느 위치에 있다. 그래서 니네 뭐 배웠어?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이 있니? 2사분면, 3사분면. 그 좌표평면을 옮기는 과정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를 분할할 수 있죠. 얘가 지금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4칸과 그러면 이렇게 4, 2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야? 이건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 요거는요. 요거를 A 벡터라고 해요. 요걸 B 벡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5칸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요. 3칸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3, 이쪽 벡터. 그럼 벡터끼리 성분의 합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A 벡터 빼기 B 벡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2원 벡터죠. 그리고 여기서 빼주면 얼마예요? 빼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4, 2, 2 벡터가 되죠.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거꾸로 한 칸 가고 밑으로 몇 칸 내려왔어요. 이걸 물어봤죠. 이거 몇 칸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4번. 4번 올라가죠? 한 번 내려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결국 그런데 이건 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얼마? 4,1이죠? 원점으로 뒀을 때야. 이게 원점이면 이게 4,1. 요거는 뭐예요? 5,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오면 이건 뭐야? 마이너스 1,4죠. 이 사분면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분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예? 그거 연습하라는 얘기야. 3번은 생략할게요. 자, 258번. 간단히 하시오. 뭔가 간단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꼬리 물기죠. A에서 출발했더니 B, B, B 없어지고 C, C 없어지고 결국 A, D 벡터 쓰세요. A, B 벡터, B, C 벡터 플러스 요게 C, D 벡터. 꼬리 물기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A, D 벡터죠. 그 다음에 259번은요. BC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DE 그 다음에 CD DD BB C A가 그럼 시작이에요. 반복 안 되는 거. 자, 그럼 가볼게요. A, B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에서 C로 갔다가 D에서 끝나면 되는 거야. A, E 벡터지. B가 반복, C도 반복, D도 반복 안 하니까 E나 A가 기준인데 시점이 A니까 A가 시작이야. 풀이하는 방법이 이래. 자, B 2개, C도 2개, D도 2개. 그럼 A하고 E인데 시점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A, B, B, C 연결됐죠? C, D 연결됐죠? D 연결됐네요. 그러니까 A, E 벡터를 뜻해요. 자, 그 다음에 260번.
AC 벡터에다가 CB 벡터 빼기 AB 벡터. 우선 얘는 연결하니까 바로 해야죠. AB 벡터 빼기 AB 벡터. 이거 뭐야? 0벡터죠? 0벡터. 0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벡터는 숫자가 아니에요. 평행 사변형을 주셨어요. A, B, C, D. 저희가 이 벡터를 A 벡터로 표현을 했고요. 이 벡터를 B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A, B 벡터 쓰래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셔도 돼요. A에서 B로 간 거야. 여기 봐. 얘가 이렇게 간 거지. 시작부터 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돼.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아니야. 나는 종시를 쓸래. 그럼 B 벡터 빼기 A 벡터. 다시 이게 시점이야.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잖아. 아니면 이거에서 이거 빼도 되잖아. 그 다음에 AD 벡터. A에서 D로 가는 벡터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벡터 물어본 거야. 이 벡터. 이 벡터.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럼 이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네? 됐니? 이 벡터는 누구야? 이걸 그대로 옮기니까 요게 B 벡터죠. 이렇게 있죠. 거꾸로 써야죠. 마이너스 B 벡터. 얘 됐어? 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요게 누구 벡터야? 마이너스 B 벡터야.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려면 그럼 얘는 어떻게 써? B 벡터 빼기 A 벡터. 이렇게도 가능하죠. 답은 동일해요. 자, 다시 C종을 해서 여기서 일로 갈 거야. 그럼 얘를 뒤집어야 돼. 거꾸로 갔다가 방향을 여기서 가는 건 얘를 뒤집어야 돼. 이해됐지? 돼? 돼? 안 돼? A에서 D로 갈 거야. 점이. 그러면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벡터를 뒤집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얘를 뒤집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 이걸 그대로 이동하고 뒤집어야 되잖아. 이해됐어? 네, 좀 쉬었다가 할게요. 끊어주세요.